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랩핑지로 스티커북을 만들어 볼 거예요. 미리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처음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항상 만들기 영상은 영상 찍기 전에 한 번은 만들어 보는 편이에요. 저도 만들기 어려워서 설명을 못한다면 영상 보는 것도 지루해지잖아요.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보는 거랑 엄청 다르기도 하고요. 그럼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티커북은 6개에서 7개의 칸을 만들 수 있고 랩핑지는 만들 칸수 플러스 한 장을 준비해줍니다. 평량이 80g인 얇은 랩핑지보다 100g짜리로 안에 속지를 준비해주세요. 표지는 두꺼울수록 좋기에 최소 120g으로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드보드지도 괜찮으니 최대한 튼튼한 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 만약 높이가 높은 스티커북을 원하시면 A4 용지로는 높이가 부족하니 종이를 따로 사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안쪽을 만들어 볼 건데 높이를 정해줄 거예요. 우선 랩핑지로 겉표지를 만드실 분은 11cm 안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안 그럼 겉표지를 만들 때 높이가 모자라거든요. 이를 염두하면서 안쪽에 될 부분을 위로 올려두고 접어줍니다. 접었을 때 총 길이가 11cm가 되도록 했어요. 뒤에 커팅 매트가 있으면 앞으로도 훨씬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 저는 21cm의 위쪽 선을 맞추고 아래 선이 10cm에 오도록 접었어요. 이렇게 접게 되면 총 11cm의 높이가 만들어지겠죠? 접을 때는 이 도구가 무척이나 유용합니다. 봄폴더라는 도구인데 꾹꾹 누를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도구가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으니 꼼꼼히 접어줍니다. 이제 접은 것에서 앞면만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이건 스티커가 얼만큼 보였으면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대략 8cm 정도 접어주었어요. 이렇게 접게 되면 앞, 뒷면이 모두 보이기 때문에 양면이라면 패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센치를 잘 보고 접어주세요. 되도록이면 배속을 잘 쓰지 않을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다 접으셨으면 전 여기에 포인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접은 것에서 1cm만 약간 접어주는 거예요. 이건 꼭 필요한 작업은 아니니 스킵하셔도 됩니다. 한 번만 접으면 단조로워 보여서 이렇게 하는데 단점도 있어요. 랩핑지 자체가 두껍다 보니 이렇게 접게 되면 세 겹이 되는데 접히면서 밀립니다. 지금 과정에선 아직 한 겹만 접어서 괜찮지만 다음 과정이 힘들어지는 것이 큰 단점이에요. 이전에 확실히 일정하게 잘 접혔나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접는 것이다 보니 완벽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접으셨으면 뒤로 돌려서 반을 접어줍니다. 저는 세 겹으로 접다 보니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풀고 접었어요. 물론 반을 먼저 접은 뒤에 앞면을 내리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이런 재단이 나온지 이해만 된다면 응용이 쉬워져요. 반 접은 선을 만드셨으면 다시 원래 모양대로 잡아줍니다. 이제 접은 곳을 붙여줄 거예요. 저는 이 양면 테이프를 얼른 써서 없애버리기 쉽기 때문에 양테를 이용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접착되는 물품이라면 모두 괜찮아요. 풀, 풀테이프, 목공풀 등등 전부요. 제일 끝에만 해도 되지만 저는 양면 테이프 소모 작동도 있기에 많이 붙여놨습니다. 바로 떼어서 붙여주세요.
1cm 접은 것도 붙여줍니다. 꼭 접힌 면이 붙여질 수 있도록 잘 보시고 따라 하셔요. 이것도 두 줄로 붙였지만 끝에만 붙여도 고정이 잘 돼요. 여기까지 접은 면들을 붙여주고 반 접은 곳까지 쭉 와줍니다. 접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다만 조금 두꺼워졌을 테니 꾹꾹 눌러줍니다. 이제 양 가로를 조절해 줄 거예요. 미리 만들어 둔 것을 보면 가로가 꽤 넓죠? 저는 큰 인스들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스티커북이 좋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동일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넣고 싶은 인스들의 크기를 재보고 1cm 이상 여유를 두고 길이를 정해줍니다. 혹시라도 길이를 어떻게 가늠하면 좋을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시각적 설명을 도울게요. 인스를 위에 대고 여유분을 충분히 주면서 그 길이를 재면 됩니다. 여유분이 있어야 나중에 사용할 때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장수의 가로 세로 사이즈는 같아야 하니 명심해주세요. 길이를 정하셨다면 열리는 종이를 안쪽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최대한 크게 만들 거라 1cm만 접었어요. 매우 두꺼우니 아예 처음부터 접고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것보다 더 길고 크게 접고 싶은 분들은 랩핑지가 아닌 길이가 다양한 색지로 접으셔야 합니다. 접는 건 양쪽 모두 하셔야 하고 만약 접기 싫으시다면 안쪽 전면을 붙여주시면 돼요. 저는 우선 접어주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접으셨으면 양옆이 잘 만나는지 봐주는데 아마 종이가 오는 형상이 있을 거예요. 아래쪽은 2번, 3번 덧대는데 위쪽은 한 장인 그대로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티커들을 놓고 아래쪽이 고정되면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중간은 막아도 되고 그대로 두어 이것도 포켓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건 막아두었는데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해지는 대신 힘들어요. 랩핑지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펀칭기를 사용했는데 펀칭기 고장날 뻔했습니다. 지나치게 두껍고 접착력이 강한 양면 테이프가 함께하다 보니 펀칭기는 위험하더라고요. 말한 양면 테이프는 5cm짜리에 수강 제품이라 접착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프린터 가위와 함께해요. 지금까지 써본 가위 중에 유일하게 접착력이 잘 붙지 않는 가위거든요. 저는 접착력이 약한 양면 테이프만 있어서 5cm를 꺼냈는데 수강 제품이나 목공풀은 괜찮습니다. 풀이나 풀테이프는 접착력이 약해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접착력이 강한 걸로 준비해주세요. 양면 테이프는 접어두었던 곳에 붙여줍니다. 위를 막을 분은 그냥 바로 위쪽도 막아주시면 돼요. 하지만 절대로 아래쪽을 붙이시면 안됩니다. 아래쪽은 끼워놓을 곳이 있으니 붙여버리시면 안돼요. 자, 이렇게 붙이고 나면 꼭 붙을 수 있도록 꾹꾹 눌러줍니다. 분명히 꾹꾹 눌러가면서 접었는데 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건 계속 접어보면서 느꼈기에 이게 싫으신 분들은 얇은 랩핑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도 확실히 두꺼운 랩핑지는 만족감이 높았어요. 두 번째는 빠르게 감을 테니 보시면서 감을 잡아보세요. 지금까지 접은 것을 6개 또는 7개 접으시면 됩니다. 6개 또는 7개라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 바닥을 만들 때 개수가 딱 그렇거든요. 그나저나 빠르게 돌리는 건 정신이 없네요. 전 계속 접다 보니 이제 익숙해졌는데 아마 한번 접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요.
반 접고 붙이는 것의 반복이라 그저 꾹꾹 잘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중간에 양면 테이프를 다 써서 앞면은 풀 테이프를 썼는데 풀 테이프가 더 괜찮았어요. 양면 테이프는 접착제가 두꺼운데 풀 테이프는 상대적으로 얇다 보니 그나마 낫습니다. 다만 이거 7개 정도 접다 보니 풀 테이프가 아까워서 양면 테이프를 쓰게 되지만요. 저는 그동안 7개를 전부 접고 왔습니다. 지금 영상에선 6개지만 제 실수로 하나가 부족해지다 보니 1개를 더 접었어요. 어쨌든 이제 아래를 고정해줄 종이를 재단해 줄 겁니다. 이건 장평 100g 종이로 상대적으로 얇은 종이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접어둔 속지 가로 길이에 맞춰줄 건데 이때 완벽히 딱 맞는 길이보다 살짝 안으로 재단합니다. 저는 더 정확히 하기 위해 길이를 또 재세했어요. 속지가 14cm로 나오니 아래는 5mm 이내로 차이를 주면 됩니다. 5mm는 너무 많고 1mm는 빠듯하니 3, 4mm가 적당할 거예요. 저는 13.6cm로 4mm 여유를 주었습니다. 랩핑지가 세로로 돌면 길다 보니 책상 길이가 되는 분들은 바로 자르시면 돼요. 해당 위치에 맞춰주고 분폴더를 세워 계속 그어주며 접는 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힘들게 만들어서 실패하면 비싼 랩핑지가 아깝잖아요. 접는 선을 맞춰 접어주는 것으로 칼질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쪽만 길을 만들어줘도 뒤쪽은 자연스럽게 잘 접힐 거예요. 그리고 접어둔 상태로 속지 안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바닥이 되는 랩핑지는 상대적으로 얇다 보니 알맞게 딱 들어가야 하는데 휘청거렸네요. 나중에 두 겹인 상태로 넣어줄 거라 길이만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보니 나쁘지 않게 되네요. 약간의 헐렁거림이 있지만 더 빠듯하게 하면 안에 넣어줄 때 힘들 것 같으니 이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로 만든 건 5mm로 만들었는데 꽤나 여유가 많아서 일정하지 못했어요. 가장 적당한 여유는 3, 4mm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접어둔 걸 잘라줄 건데 처음엔 칼을 안 쓰려고 앞뒤로 접어주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칼을 꺼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역시 칼이 제일 깔끔하고 빠르긴 하죠? 접은 것에 맞춰서 싹둑 잘라주세요. 자를 댈 땐 아주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접은 종이를 세워 자를 당겨주면 오차가 사라집니다. 종이를 자를 땐 적어도 2번은 그어 덜 잘린 부분이 없도록 해주세요. 혹시나 자가 비뚤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바닥 종이를 지그재그로 일정하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전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무언가를 일정하게 접는 것. 우선은 반으로 계속 접어주어 한쪽 면부터 제대로 하는 게 편했어요. 반에서 그 반으로 또 그 반으로 반복해줍니다. 여기까지 접으셨으면 이제 앞뒤로 지그재그 접어주시면 돼요. 접으실 때 일정하게 되도록 꼼꼼히 봐주면서 해줍니다. 접는 건 간단한데 일정하게 하는 게 오래 걸릴 뿐이라 이제 빠르게 돌릴게요. 접던 건 망해서 다시 새로 꺼냈습니다. 전 정말 이런 거에 약하네요. 접는 부분은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아서 쭉쭉 넘겨주겠습니다. 드디어 만족스럽게 잘 되었어요. 접었을 때 옆으로 봐도 일정한 길이로 나와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펴주면 지그재그로 된 부분이 6개가 되는 곳이 있고 7개가 되는 곳이 있어요.
속지를 끼우는 개수라서 접어둔 속지 개수에 맞춰 앞면과 뒷면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끼워두는 것이 아니라 고정을 위해 양면 테이프도 필요해요. 끼워두고 교체하는 식도 괜찮겠지만 저는 고정된 것이 더 좋아서 튼튼한 양면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두껍다 보니 붙일 때마다 사이즈에 맞춰 잘라가며 사용했어요. 역시나 끝이 붙여지면 되는 거라 면적보다 작게 잘랐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필요하니 아래까지 붙이지 않아도 돼요. 양면 테이프는 접히는 두 개 부분의 중간에 모두 붙이면 됩니다. 얇은 양면 테이프를 쓰는 분들은 두세 줄만 붙이면 되겠네요. 붙일 땐 우선 한쪽 면만 이영지를 제거해주고 속지를 끼워줍니다. 이때 계속 만들면서 느낀 건데 완벽하게 밑까지 넣지 말고 1, 2m 정도 여유를 두고 끼우는 것이 좋았어요. 완전히 끝까지 밀어 넣으니 오히려 아래쪽까지 빡빡해서 넘기기가 수월치 않았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앞에서 제 실수를 알고 하나를 더 접어 7개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실수를 깨달은 부분이에요. 첫 번째 복병이 속지들을 끊임없이 접는 것이었는데 하나를 더 접어야 한다는 사실에 멘붕이 왔습니다. 양면 테이프만 안 붙였어도 뒤집어서 하면 됐는데 이미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어쩔 수 없죠. 접고 오겠습니다. 빠르게 접고 와서 속지 끼워주기를 이어서 할게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쪽 면만 이영지를 제거해주고 속지를 끼워줍니다. 속지 순서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지만 양면 테이프가 강해서 바꾸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잘 넣어주세요. 넣을 땐 양옆을 살짝 눌러 공간을 만들어주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넣은 상태에서 누르지만 않으면 약간은 움직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 만들 때는 여유를 두고 넣었고 지금은 완전히 밑까지 밀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할 때 끝까지 넣지 말고 약간의 여유를 주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지금 화면에선 끝까지 넣었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꼭 여유 약간을 두고 붙여주세요. 이제 이것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한쪽 면 이영지를 제거한 후 끼워 넣고 위치를 맞춰준 뒤 뒷면 이영지를 제거하고 딱 붙여주기. 그리고 이때 맞물리는 부분이 다른 속지들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지도 체크해주세요. 뭐든 통일되어야 깔끔한 분위기를 낼 수 있잖아요. 넣는 것도 하다보면 익숙해지니 걱정하지 마세요. 6개를 만들더라도 5번은 연습할 수 있잖아요. 이때 살짝 느꼈습니다. 끝까지 넣지 말걸 하고. 넘길 때 부드럽지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넣는 건 역시 같으니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넣는 게 모두 끝났으면 이제 커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커버는 영상 초반에 아주 약간 설명해 드렸죠? 스티커북을 크게 만드셨으면 랩핑지로는 커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이즈가 랩핑지로 만드는 스티커북의 최대 크기라서 랩핑지를 준비했어요. 랩핑지건 색지건 최대한 두껍고 튼튼한 걸로 준비해줍니다. 최소한 접히기라도 하면 돼요.
커버는 손을 많이 타다 보니 정말 튼튼해야 합니다. 이렇게 속지를 감싸게 될 텐데 사이즈 재는 건 쉽습니다. 우선 세로로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는 속지 부분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재줍니다. 두꺼운 부분을 가장 아래 면적으로 잡아둬야 나중에 스티커를 넣을 때 커버가 붙어요. 저는 이걸로 첫 번째 스티커 북을 망쳤습니다. 재본이 2cm 정도 되었어요. 다음은 바디 부분인데 이건 높이를 재주면 됩니다. 제 건 11m라서 바로 표시해 주었어요. 표시는 11cm, 2cm, 11cm, 2cm 남는 부분입니다. 무척이나 간단하죠? 높이에 조금의 여유를 두고 싶다면 11.5cm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완전히 딱 맞춰서 했더니 속지 부분이 타이트해져서 여유가 필요해 보였어요. 혹시라도 저랑 똑같이 만드시는 분이라면 사이즈는 다시 맞춰주세요. 11.5cm, 2cm, 11.5cm, 2cm 남는 부분으로요. 선 긋는 건 잘 안 보이니 배속으로 넘겼습니다. 선을 그었다면 이제 그 선에 맞춰 접어줄게요. 본 폴더가 없는 분들은 바로 길이에 맞춰 접으시면 됩니다. 제가 선을 그은 이유는 혹시라도 남는 부분이 애매해지면 다시 접으려고 해요. 실수해서 또 하나를 새로 접는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접으실 때도 꼼꼼히 접어 선을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을 긋는 건 본 폴더가 아니 칼 등으로 그어도 되니 걱정 마세요. 다만 종이가 너무 두꺼울 경우 칼 등으로 그었을 때 종이가 까지거나 터지듯 일어날 때가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접다 보니 제가 길이를 잘못 재고 선을 그은 게 있어서 다시 쟀습니다. 정말이지 실수를 안 하면 제가 아니죠? 그래서 실수를 이렇게 했는데도 스티커북 세 번째를 만들긴커녕 꾸미지도 못했습니다. 이 이상 더 하면 죽겠어요. 자, 커버틀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고정할 차례입니다. 우리 긴 길이, 짧은 길이 반복해서 만들었잖아요. 첫 번째 짧은 길이인 2cm인 부분과 속지를 붙여줄 겁니다. 길이를 대서 보고 접히는 부분에 바닥 랩핑지 날개를 맞춰서 붙일 거예요. 두꺼운 부분에 맞춰 2cm로 만들었으니 당연히 바닥 부분은 널널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를 신경 써주면서 역시나 이번에도 양면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접착력 강한 게 정말 최고라는 걸 만들기를 할 때마다 느끼고 있어요. 한쪽 면에 붙여서 이영지까지 제거해주고 중간 위치를 딱 맞춰 붙여줍니다. 가로 길이 여유분을 주었으니 중간을 눈대중으로 맞춰주면 돼요. 중간이라 생각되는 부분에 맞춰서 붙이면 아래쪽은 끝입니다. 이리저리 돌려가며 잘 되었는지 체크해주세요. 전 뚜껑까지 덮고 보니 바디 길이 부분이 빠듯하는 것을 이제 알아서 아차 싶었습니다. 체크한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로 망했는지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일 뿐이죠. 대신 달콩이 분들에겐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보니 벌써 편집 시간만 25분인데 고돼 보이는 시간이네요. 분명 간단한데 꼼꼼하게 하고 시간을 대신 주었다고 생각해주세요. 달콩이 분들은 실수도 없이 깔끔하고 튼튼하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아야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벨크로예요. 그 찍찍이라고 하나요? 까슬한 부분을 포실한 부분에 붙이는 거요. 하지만 전 없기에 단추를 달아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일렛 펀칭이 있긴 한데 첫 번째 스티커 보기 쓰고 거하게 말아먹었습니다. 뚜껑 부분은 아일렛이 되는 깊이인데 아래쪽은 아일렛이 안 들어가거든요. 되도록이면 다들 벨크로를 사용해주세요. 왜냐면 전 단추도 망했거든요. 중학생 시절 가사 시간에 배웠던 단추 달기를 떠올리며 써봤는데 이거 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주세요. 종이는 천보다 약합니다. 제가 8배속을 돌리는 건 3가지입니다. 반복이거나 간단해서 배속으로도 보이거나 혹은 망했거나. 네, 지금 망한 걸 보고 계시는데 곧 끊을 거예요. 이 단추는 제가 촬영 소품으로 타오바오에서 사두었던 거예요. 구멍이 커서 고무줄이 들어갔던 생각에 꺼내봤는데 웬걸? 전 잘 들어가서 그동안 고생한 게 생각나 멍했습니다. 뚜껑 고정은 이리저리 잘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만 체력이 다해서 그냥 2줄짜리를 감았어요. 한 바퀴 둘러 길이를 만들어주고 반을 접어준 채로 매듭지었습니다. 단추 떨어진 곳에 종이가 너덜거리는 부분은 스티커로 가려줄 건데 나중에 해줄게요. 지금은 하고 싶지가 않네요. 고무줄과 씨름을 하면서 계속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길이를 잡아주고 반 접은 상태로 매듭만 지어주면 돼요. 지금 만들어두고 몇 주 써봤는데 단추는 꼭 큰 걸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풀리진 않는데 고정력이 그다지 좋지 못해요. 마치 아슬아슬하게 목에 걸친 느낌이라 해야 하나? 매듭은 좀 앞쪽에 지어야 뚜껑이 닫히는 느낌이 드니 원하는 고정이 나올 때까지 해주세요. 당연하지만 헐렁한 건 절대 안 되고 얼마나 타이트한지만 조절하면 됩니다. 남은 끈은 자르셔도 되지만 길게 내려오는 편이 더 예뻐 보여서 저는 자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남은 건 예쁘장한 배경 위에서 뚜껑 열고 스티커 넣는 자랑샷만 있어요. 편집으로 많이 줄여서 그렇지 실수가 잦아서 오래 걸리기도 하고 뚜껑을 고정시킬 것을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늘 느끼지만 모든 장비가 중요해요. 다음에는 꼭 벨크로도 사놓을 겁니다. 그래도 만들고 나면 그 어떤 기성품보다 마음에 들어요. 스티커북이긴 하지만 다른 말로는 포켓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선물용으로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보통 선물할 때 쓰는 플립북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웬만한 인스들을 못 넣는 게 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정성도 있고 스티커도 많이 넣을 수 있고 큰 스티커도 가능해요. 첫 번째 스티커북은 아무래도 정이 안 가서 안에 들은 스티커들을 두 번째로 옮겼습니다.
스티커는 8장까지 모두 넣었을 때 모양이 안정감이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중앙에도 넣는다면 장수는 조금씩 조절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넣고 나서 알았는데 여긴 깊지 않아서 높이가 작은 것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속지들을 튼튼한 랩핑치로 했더니 스티커들을 단단히 잡아주어서 흘러내리지 않아요. 인스들이 아니어도 작게 잘라둔 실 스티커나 인컷 그리고 디테일 컷도 좋겠네요. 중간은 깊지 않아서 이것저것 넣어보는데 작게 잘라둔 것을 지퍼백에 넣은 게 알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업로드한 것 중에 가장 길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달콩이분들 구독과 좋아요 늘 감사해요.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 그럼 늘 그렇듯이 다음주 일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 여유만 된다면 수요일에 간단한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